안녕하세요. 종수들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49%, 코스닥은 2.71% 상승 마감하였어요. 금요일 시장, 미국 시장이 또 상승을 했죠. 그거에 대한 반영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특히나 다른 여타 나라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금요일날 영상을 찍어 드렸듯이 이 박스권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어쩌느냐 예 문제인 거고, 이번 주는 주봉상에 양봉 하나 만들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월요일날 화요일이죠. 화요일날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요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죠? 이 박스까지 갖다 놨다 그랬죠? 시가를 박스 위로 시작하니까 누를 때 박스 바닥을 찍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거고, 그렇다면 요 박스의 중간값을 오늘 확인은 하지 못했어요. 일단 11선 11선을 밟고 빠진 건지 잠깐만요. 2418 중간값을 확인했네요. 중간값을 확인하고 윗꼬리를 달고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죠? 중간값을 확인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2390원 요 자리 유지하면 다시 2410포인트 이상을 확인하러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자리 또 못 넘기면 이제는 어디까지? 2370포인트까지는 밀어줘야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또 한 차례 2340포인트까지 확인하러 내려올지가 결정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요 밑에 있는 박스는 넘어섰다. 밑에 있는 박스는 넘어섰고, 그럼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760포인트 부근. 요 자리만 유지하면 이랬든 저랬든 780에서 785포인트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다 11선에 대한 저항을 바로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화요일날 음봉이 안 떨어지고 옆으로 버티는 그림만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혹은 이 760포인트 요 위에서만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낸다 한다면, 화요일날 내려앉고 11선이 눌렀다가 땡겨 놓으면 수요일날 760 정도까지 11선이 내려앉으면 그때 뭐다? 양봉 하나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근데 내일 바로 11선 위로 안착을 할 거냐, 아니면 또 맞고 밀리면서 760 위에서 버틸 거냐. 760에서 못 버티면 750포인트 부분까지는 밀려야만이 또 한번 이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코스닥 아직은 급나가는 차트의 그림이고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제대로 반등을 못하면 이 다음 주죠? 요렇게 밀려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예요. 즉 아직은 볼린저밴드 하단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급락을 할 수 있다라는 자리인 거예요. 급등을 할 때 볼린저밴드 위에서 날아가다 눌리면서 볼린저밴드 상단에 닿으면 또 한번 반등하듯이 마찬가지의 자리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은 볼린저밴드 하단에 닿았다 내려오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그럼 이후 자리에서 버텨내야만이 위로 가지, 못 버텨내면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수 바라보시면 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코덱스 선물 인버스는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거래량 터졌으니까 밀릴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디까지? 3,100원 말씀드렸죠? 3,100원을 뚫고 내려가느냐 내려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버텼다라는 거죠.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라는 거고. 하지만 밑꼬리를 달고 올라는 왔지만 이 밑꼬리가 어설프다. 즉 내일 위로 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무조건 갭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갭이 안 뜨면 오늘의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내려온다. 그때 이 저점을 지켜내면 밑꼬리 달고 다시 한번 반등을 치고 올리면서 수요일 한 번 더 쏜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밀리면서 저점을 갱신하면 원하는 자리 3,050원 정도 자리까지 또 밀고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랬든 저랬든 3,000원을 깨고 내려앉아야 되는 거고, 2,950원 요 자리 말씀드렸죠.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아야 정상적인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넘어선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시장은 안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국엔 이 인버스 기준으로 위에서 박스 칠 거냐 밑에서 박스 칠 거냐의 기준이에요. 위에서 횡보한다면 우리 시장의 부정적인 흐름인 거고, 밑에서 박스 친다면 우리 시장의 긍정적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횡보한다. 적당한 선에서 횡보한다. 그러면서 종목 장세에 또 이놈 갔다가 저놈 갔다가 돌아갔다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에요. 전체적인로 오늘처럼 어제 금요일처럼 상승하는 시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어디? 요 밑으로 내려앉아야 된다. 결국엔 요 밑에서 박스 쳐야 돼요. 가장 좋은 흐름은.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는 좀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여기냐 여기냐의 관점이에요. 그런 기준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종목은 뭐 오늘 다 올라서요. 오랜만에 KPM테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KPM테크고요. 오랜만에 이적이 나왔어요. 이적이라는 게 뭐냐? 양봉 두 개라는 거죠. 양봉 두 개는 바닥을 알리는 신호 중에 하나다. 즉, 이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을 한 자리인 거예요. 어디가? 493원이. 결국에 기존 영상에서 이 종목이 바로 못 가면 500원 초반, 500원 정도를 한번 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흐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시장을 누르면서 만들어냈고 이젠 올라왔고, 그렇다면 이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세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은 이제 540원이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수급의 힘은 어디까지? 700원대까지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간이 620원짜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요렇게 박스를 또 하나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자리는 기준은 640원이죠? 540원, 540원을 유지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종가 기준이에요. 살짝 장중에 깰 수는 있지만 밑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추세선 하단에서만 유지하면 된다. 그게 뭐 거의 54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장중에는 520원까지 열어두셔라. 어차피 오늘 저가가 525원이기 때문에 525원까지만이라도 열어두고 종가상 540원을 유지하는지, 혹은 540원을 애매하게 뭐 537원, 8원에 끝났다면 그 다음날 540원 위로만 회복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 620원, 그 다음이 700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뭔가의 이슈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기존의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량이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적게 터진 거래량이 아니에요. 여기서 눌렀던 거래량 자체가. 그러면 누군가는 눌렀겠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기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한 번 더 누군가는 물량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 이 몸통이 밑으로 밀렸잖아요. 누르고 나서 누군가 몸통을 밀었어요. 밀면서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받고 나서 올렸다라는 거고, 그럼 이 올리는 과정을 700원까지 한번 올렸다가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여기서 540원을 깨고 한 번 더 눌렀다가 계단식 하락을 한 번 더 해야 하나, 둘, 셋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돌려 올리는 그림을 바가지를 하나 만들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빠르게 가진 못하더라도 좀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계좌를 조금이라도 살려줄 수 있는 그림처럼 이런 관점으로 행보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벤트 관점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관점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이랬든 저랬든 이런 관점을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차트의 그림이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젠 올렸다가 횡보할지 의 과정으로만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5일선과의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못해도 이 700원의 중간값 62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못해도 올라올 거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랬든 저랬든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에요. 얘는 뭔가 정말 강한 이슈로 이 거래량이 진짜 못해도 이 정도 거래량 이상 터지지 않는 이상은 뭐다? 옆으로 횡보해야 된다. 왜?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선이 가파라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치고 받고 눌렸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받아주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흐물흐물해지는 자리를. 그게 아닐 거라면 찍어 누르면서 이걸 쏴버려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위에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쏘고 다음날 누르고 그리고 밑에서 받아주고 그래야 한번 더 가요. 그런 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껏해야 횡보다 박스 쳐놓고 라는 관점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KPM을 뭐 신규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솔직히 별로 없을 거예요. 뭐 다른 종목도 널리고 이 종목 말고도 바닥에서 기고 있는 잡주들도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량주들도 많은데 굳이 이 KPM테크를 이 잡주를 신규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들고 계시는 분들, 물리신 분들 위주로 물타기를 하시든 뭐 하실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물타기 기준은 지지하는지 보시고 네, 문제는 만약에 700원 아무리 물타기를 해도 700원 밑으로 평단가를 낮추지 못한다면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냥 들고 계셨다가 여기서 횡보하는 거 보고 나중에 반등이 크게 올라올 때 그때 차라리 물타기를 해라. 그게 아니면 횡보하다가 다시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올 때 500원을 유지하는지 보시고 거기서 지지 받으면 그때 해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텔콘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저희 뭐 회원분 중에 텔콘에 목숨을 거신 분이 계셔서 텔콘도 동달아 가서 얘기를 해드린다면 일단은 1,400원대까지 1,400원대에서 지지를 원래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 그림인데 KPM테크가 빠져 내려가면서 덩달아 같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엔 주포가 크게 바뀔 건 없다라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 종목도 이적이 나왔어요. 그럼 단기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KPM테크도 얘도 아쉬운 거는 뭐다? 거래량이에요. 이적이 분명히 나온 건 맞지만 거래량이 기존의 흐름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KPM도 그렇죠.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타기를 아직은 만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할 거면 700원 밑으로 평단가를 낮추든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은 물타기 할 시점이 아니라는 거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왜? 대부분 못해도 30에서 50% 사일 거니까 물리신 분들이라면 그죠? 그러면 일단은 단기적인 이 바닥은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한번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관점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밑으로 눌릴 거라는 거고 이 눌리는 자리에서 이 종목은 1350원을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KPM이 아까 540원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1350원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보시고요. 우선적으로는 1550원 위로 올라오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1550원 위로 올라오면 1550원에서 1800원까지 방향을 잡고 횡보하는 흐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인 거는 뭐 텔콤만 이슈가 나올 수 없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텔콤과 KPM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내긴 할 건데, 뭐 KPM이 대장이다 라고 밖엔 볼 수 없고요. 근데 뭐 굳이 여기서 대장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대장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원 그리고 1550원 요 관점에서만 확인하시고 18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24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 그 이상을 확인하기란 뭔가의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나올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텔코는 솔직히 좀 애매해요. 애매하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요. 결국엔 차트의 그림은 KPM테크 위주로 우선은 만들어져 있고, 그 KPM테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텔콘도 반응한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얘가 아무리 차트를 이쁘장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KPM테크가 눌려버리면 얘도 덩달아 같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얘가 차트의 밑에 뭐 받칠 때가 있든 없든 간에 KPM테크가 받쳐놓고 위로 올라간다면 뭐다 얘도 덩달아서 뒤따라서 올라간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빵빵 슈팅이 나올 거다 라는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텔콘을 매매하시는 분은 KPM테크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은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뭐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하락은 솔직히 좀 무의미할 것 같기는 한데, 혹여나 여기서 한 번 더 밀린다면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더 밀리면 솔직히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들고 있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는 건데, 그죠? 제가 봤을 때 좀 과하게 빠졌다라고 볼 것 같아요. KPM테크에 저걸 맞추면서 흐름을 맞추면서 굳이 안 빠져도 되는 자리, 굳이 1500원대, 1400원대에서 지지를 받아도 되는 자리인데 1300원대까지 한 번 더 밀고 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굳이 이 자리는 없어도 되는 자리였다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없어도 되는 자리인 거고, 여기서 요렇게 반등하는 그림이 나타나던지 뭐 할 뻔한 그림이 해야 되는 그림이었는데 한 번 더 밀렸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연봉을 보더라도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위에 있는 자리에서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데 한 번 더 밀었다. 결국엔 시작했던 양봉의 흐름의 바닥선까지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혹여나 재수없어 한 번 더 밀리면 11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거래량도 붙지도 않는 자리에서 어거지로 민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얇으니까 그냥 던지면 밀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만지는 놈이 아직은 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뭐 공매도 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만지는 놈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제는 원을 그리는 자리를 만들어내는지를 체크해봐야 되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KP테크 기준 잡아서 좀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자, 기산텔레콤이 거래 정지가 풀렸죠. 참 UAM 관련해서 대장으로 치고 가다가 윗꼬리를 미친듯이 쳐 달길래 이게 매물 소화 혹은 누군가는 쳐 파는구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 라고 판단했던 기준이었는데 결국엔 누군가가 팔고 뭐 했다? 나간 거예요.
누군가는 어느 정도 팔아냈다라는 거예요. 뭘 아는 사람들? 거래 정지가 될 거라는 거. 실적이 3억 미만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누군가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뽑았겠죠, 이렇게. 뽑았겠죠. 그리고 나서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대부분 거래 정지가 풀리면 갭이 위로 뜨는데 얘는 밑으로 떴다라는 거죠. 뭐 악재가 글쎄요, 뭐 실적이 별로 나중에 또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던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UAM 관련된 종목들이 뭐한다? 다 바닥으로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1차적인 파동의 중간값 밑으로 내려앉아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한 차례 이 종목도 힐을 맞춰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누르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면서 어디? 여기 5,900원, 6,000원대를 맞고 밀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제가 체크를 해놨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맞고 밀린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올라올 때 5,600원이죠? 5,600원 혹은 5,450원에서 5,600원 요 사이를 강하게 뚫어내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4,850원에서 4,600원까지는 한번 밀려야만이 뭐한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거래 정지가 되면서 올라왔던 이 추세를 뭐 했다? 말아먹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누군가는 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할 거야? 기존의 이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모아가는 흐름을 만들 거야 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요런 흐름을 만들기보다 한 차례 올리는 척 했다가 다시 윗꼬리 달고 밑으로 밀었다가 갈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바라봐야 될 때다. 왜? 시장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기산텔레콤에만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UAM 관련된 종목들이 다 밑쪽에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하고 같이 가야 되지 얘만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현재 자리에서 이 5,500원 부근이라도 뚫어내지 못하면 4,800원에서 4,6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고요. 자, 미코 바이오메드 금요일날이었나요? 뭐 이제 진매트릭스랑 기타 여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은 이노텍하고 이 미코 바이오메드밖에 없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또 원숭이 두창이 발생 환자들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위험 수위를 높일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자체가 하락했던 시가를 밑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그림을 보더라도요, 의도적인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자리는 어디? 여기와 여기예요. 이 두 개 음봉. 즉 현재 자리에서 요 음봉의 밑바닥과 요 음봉의 상단 바닥이 뭐다? 하나의 박스권의 자리다. 요런 관점. 고점이 18,400원, 저점이 15,300원, 그리고 중간값이 16,800원. 즉 16,8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또 한 번 18,300원 혹은 거기에 대한 중간값인 17,6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맞죠? 17,6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 자리 뚫어야 요 자리. 요 자리 못 뚫으면 다시 요 자리. 요 자리 또 못 뚫어내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그러면 16,000원이 나오겠죠. 그죠? 요런 관점인 거고, 여기에 대한 박스권 하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하나 연출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흐름을 이어갈 거라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까지 밀려야만이 기술적 반등 나온다. 그 반등은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 나올 수는 있다. 대신 더 이상의 상승은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요 아래까지 밀리면.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어디서 손절해야 되고 어디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꼭
체크하실 수 있겠죠? 수익 실현 여기죠. 요 자리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예요. 당분간은 뭐 할 거다? 요 안에서 박스 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 받아야 되겠죠. 이제 지지 못 받으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14,400원에서 14,000원 부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만 계속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누군가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아직은 남아있다. 아직 지들 다 못 털었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흔들어 된다면 흔들면서 팔 확률이 높아요. 대신 흔들더라도 이 박스를 기준으로 중간값 위에서 멈춰있는 자리가 맞느냐 밑에서 멈춰있는 자리가 맞느냐만 체크하셔라. 밑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밑으로, 위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로 간다. 여기는 모으는 거, 여기는 팔아먹는 거.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노을이란 종목이죠. 최근에 노을 영상 한번 찍었었죠?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거다. 강하게 상승했어요. 상승하고 기존의 고점 부근을 살짝 뚫어놓고 눌린다라는 건 앞으로도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결국은 이 자리에 대한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현재의 자리는 기존의 이 양봉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이 9,700원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만들어낸다면요. 요 박스를 이탈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이 종목은 8,900원대까지 한 번 정도 밀려야만이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냥 얘도 어차피 수급이 한 번 붙었다가 올라왔다가 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인데 실제적으로 밑에 박스권을 만든다면 당분간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횡보한다. 어디? 요 안에서 박스 잡고 더 이상의 고점 갱신은 무리다. 요 위에서만 버텨준다면 쌍봉을 만들든 아니면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할 확률이 높아 보일 수 있는 자리예요. 내일 되면은 볼리저 밴드가 올라오겠죠? 그죠? 올라오고 나면 이 안으로 갇힌다라는 거죠. 그럼 위로 올라오면서 윗꼬리 달고 한 대 맞고 밀리고 나서 버텨준다면 다시 올라오면서 볼리저 밴드를 뚫고 다시 가든 아니면 이제는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이격도를 줄이는 과정을 또 한 번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길 갈 거냐로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단기 추세를 잡더라도 이런 기준 안에서 움직여야 또 한 번 고점 확인 혹은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랩이고요. 안철수 관련된 종목이고 사실 안철수가 그 현재 정권에서 뭐죠? 국무총리였나요? 뭐였는지 모르겠네. 그거 뭐 포기하고 난 뒤로 주가가 더 빠졌고 그것 때문에 올라왔고 또 어디 이제 재보궐 선거든 어디든 뭐 확정은 됐지만 이제는 정치 테마로 갈 흐름은 아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뭐가 안랩은 즉 시즌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즌이 더 이상의 안철수 개인적인 정치 횡보로 뭔가 갈만한 자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안랩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안랩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부분으로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의 자리는 뭐였다? 단기 바닥을 확인한 자리가 맞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확인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 84,0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84,000원을 이탈을 한다면 결국엔 어디? 다시 81,000원에서 79,000원까지는 확인해야만이 뭐다? 정상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저가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근거로 바라보실 수 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8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이랬든 저랬든 95,000원에서 10만원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 여기서
뭐 날아간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이슈가 필요하다.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소리겠죠. 못해도 터질 정도는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뚫어낸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 지금 당장은 뭐 할 거다? 10만 원을 기준 잡고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확률이 높아요. 올라오더라도 11만 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분명히 윗꼬리 달고 눌린다. 그리고 뭐 해야 돼? 이제는 횡보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굳이 얘가 갈롬이었다면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 추세를 유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대 안으로 안착했을 거고 구름대 하단을 지지받았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구름대 밑으로 밀렸다라는 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구름대를 지나갈 때까지. 그러면 많이 있는 구름대와 적게 있는 구름대. 그럼 여기서 가장 좋은 흐름은 움직이면서 적게 있는 구름대를 뚫어내는 흐름. 별로인 흐름은 움직이면서 구름대 따라 밑으로 하향 선회하는 그림. 둘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다. 그 둘 중에 하나의 후자가 79,000원을 찍으면서 하향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물타기는 하지 마셔라. 84,000원 유지하는지 보시고 유지한다면 거기서 소량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8만원 혹은 79,000원까지 한 번 정도 누르고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꼭 현금은 놔두셔야 됩니다. 안랩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